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변에 땅과 집은 널려 있는데 과연 내 땅은, 내 집은 어디에 있을까? 고민 많으신 분들을 위해 매력적인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는 부동산 콘서트 시간입니다. 정부가 초고강도의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주택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파리 대책에는 청약, 대출, 세금 및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총망라된 가운데 매수자와 매도자가 눈치 싸움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고민하던 실수요자들이 이 시점에 집장만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더 고민이 많다고 하네요. 그럼 계속해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 연결 02-866-4362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가능합니다. 070-8836-5683번으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부동산 이슈와 함께 특급 매물 살펴보는 시간 부동산 콘서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콘서트는 가치투자연구소 강성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너무 정말 더워요. 휴가는 갔다 오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다음 주에 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휴가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가져오신 매물 소개하기 전에 먼저 부동산 이슈부터 짚고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제 주변에 집을 사려고 이제 작년부터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계속 부동산 규제가 심해진다 말이 많아서 사지도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파리 대책이 나온 후에 더 고민이 많은 모습입니다. 네. 이런 실수요자분들을 위해 좀 조언 한 말씀 주자면 어떤 말씀 주실 건가요? 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다. 역으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부동산이 이제 규제 정책하고 완화 정책은 계속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동안 완화 정책을 많이 썼었죠. 이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완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런 쓴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 방면에 이제 규제 정책이 들어오게 됐다 볼 수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투기 지역이다. 파리 부동산 대책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그걸 크게 나눠보면 어쨌든 투기 지역 또는 투기 과열 지구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이제 나눠가 돼 있는데요. 거기 내용의 핵심들을 보면 이제 양도세를 중과하겠다. 그다음에 LTV, DTR을 많이 또 완화해서 줄이겠다. 이제 그게 어쨌든 큰 내용이고, 그다음에 청약에 있어서도 무주택자는 혜택을 많이 주고 반면에 주택이 많으신 분들은 양도세를 강화해서 좀 팔아라. 이제 이런 형태의 어쨌든 대책이라고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보다 보면 당연히 무주택자는 혜택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무주택이라든지 뭐 무주택 기간이 길다든지 또는 어쨌든 이제 또 부양가족 수가 많다든지 이러면 이제 가점제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높아지는 가점제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좋은 지역의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역으로 이용하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9월부터 이제 투기 과열지 구간에서는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100% 가점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주택자는 좋지요. 서울의 좋은 지역을 이제 유주택자는 못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또 1순위도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한 상태에서 100% 당첨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훌륭한 어쨌든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또 이제 그 세대들은 마찬가지로 훨씬 더 이제 좀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1세대가 돼 있으면 1순위도 잘 안 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가구 1주택일 때도 이제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의 거주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보유만 하면 됐는데 이제 내가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1가구 1주택에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니까 요런 점도 잘 따져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문제는 LTV DTI가 40%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그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을 하셔갖고 실질적으로 LTV DTI가 준 만큼 자기 자금력이 좀 더 있어야 된다. 이제 이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력에 대한 계획과 확보도 잘 따져보시고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투기과열주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LTV DTI가 낮아졌다. 40%가 낮았기 때문에 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로 우리가 어떻게 기간으로 접근할 거냐.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문제인데요. 어쨌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어쨌든 절세 매물이 조금씩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세 매물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낮춰서 나와서 내년 4월에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오는 매물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강의 때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늘 수요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수요가 많고 공급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고요. 공급이 많이 계속해서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로 구조적인 한계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에 보면 홍콩 같은 경우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또는 뉴욕 같은 경우는 맨하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싸게 되는데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급의 한계성 때문에 지역은 위치나 입지는 굉장히 좋죠. 하나 공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무주택자라면 이런 지역에 근데 가격은 좀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만 신경 써야 되지만 어쨌든 절세 매물이 나오는 거 또 그 매물이 나올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정책으로 꾸준히 청약을 들어오는 분들은 좀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데요.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이슈 시간에서는 8.2 대책 이후 고민이 깊어진 무주택자들이 부동산 매입 시 좀 어떤 점을 염두에 두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저희는 매물 만나보는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가 가져온 특급 매물 만나보기 전에 부동산 콘서트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또 매물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 번호 02866-4362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070-8836-5683번으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봐야겠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매물입니다. 오늘은 영등포 대림4거리역에 위치한 오피스텔 매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대림 3거리역에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층수는 지상 2층이지만 실제 4층 높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적은 20.80제곱미터입니다. 준공은 2015년 7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분양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억 3,800만 원이고요. 임대 시세는 전세 시 1억 2,500만 원, 월세 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실투자액은요, 전세 시 1,3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 영등포 대림 3거리역에 위치한 오피스텔 매물입니다. 먼저 이 매물 자세한 입지 여건부터 따져볼까요? 네, 입지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7호선 신풍역하고 그다음 2호선에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 있습니다. 있는 상태고요. 거기서 물론 걸어서 이제 10여 분 좀 이상 걸으시면 어쨌든 이제 역세권으로 지금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신안산선입니다. 신안산선은 서울 10호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대림 3거리역에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대림 3거리역에서 바로 걸어서 2분 거리에 초역세권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을 훑어보시면 최근에 이제 신안산하고 영등포 여의도 쪽이 도심 재생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슈를 많이 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 근처에 이제 신길 뉴타운이 또 인접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매물이 하고 있는 창문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강남의 성진병원이 바로 위치에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 보라매 병원도 인근에 있고, 그다음에 성모병원도 인근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쨌든 7호선과 2호선을 활용할 수 있지만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는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면 신안산선이 대림 삼거리역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걸어서 2분 거리에 있고 주변에 학교라든가 또 병원도 잘 갖춰진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림 삼거리역에서 2분 거리로 이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다양한 편의시설과 교통면에서 우수한 입지 여건이 엿보입니다. 그렇다면 대림 삼거리역 주변에 좀 개발 호재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대림 삼거리역 자체가 이제 네. 그 큰 호재의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제 착공이 내년 초에 들어가게 되면 2000년 초에 되면 이제 이게 개통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 없던 자리에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안산선 같은 경우가 광역철도망 중에는 유일하게 지금 서울 광역철도망 중에 유일하게 아직도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유일한 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나가면서 굉장히 지금 그 아래쪽에서는 큰 호재거리로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요 위치에 같은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신안선선이 착공이 되면 뭐 거기에 따른 굉장히 큰 호재다 매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신안선선이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신풍이나 대림상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영등포역을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부분이 이제 여의도 거쳐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서울역까지 가기 때문에 그다음 많은 노선이 또 이제 W역세권이 되게 됩니다. 7호선이든지 2호선이 거쳐가게 되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노선 주변으로 물론 지금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 굉장이 이제 가격대가 올라가서 지가들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안산선하고 우리가 이제 그 뉴타운 재개발 영등포 여의도 쪽이 뉴타운 재개발 쪽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도심 중에 하나의 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남이 큰 축이 하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영등포 여의도가 되어 있고요. 기존에 한양도성 이렇게 뭐 종로라든가 명동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도 그 중에서도 이제 개발이 좀 덜 돼 왔던 지역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신안산선이라든가 또는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 실행 계획에도 이쪽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큰 호재들이 내재되어 있어서 향후에는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로 강남에 뭐 번갈 수 있는 형태로까지 개발이 될 예정으로 있어서 그런 큰 호재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안산선 착공이 좀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개발 호재가 될 것 같고요. 뉴타운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또 새로운 발전축으로까지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물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 매물이 어떤 장점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매물에 대한 장점이 좀 몇 가지 여러 가지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하고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변의 비슷한 매물들 같은 경우가 분양이 지금 1억 한 6천, 1억 한 7천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분양한 같은 경우도 지금 1억 7천에서 8천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이제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이제 지상 2층이지만 안에 상가가 이제 굉장히 층고도가 높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4층 높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도 탁 트여 있고 아주 전망도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원룸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내부의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냉장고라든가 또는 에어컨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쿡탑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임대 하치우기에는 아주 좋은 형태로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화장실이나 내부 구조도 굉장히 이제 깔끔하고 넓게 잘 빠져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를 맞추기 아주 좋은 지역에도 있고 매물 자체가 또 훌륭하고 가격도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매물에 대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가격 분석도 함께 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주변의 지금 가격보다도 가격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사가 가지고 있던 물건도 이번에 이제 내놓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대로 주변 1억 7천 8천에 분양된다고 그러면 이 가격이 지금 이제 1억 3천 8백에 어쨌든 매매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임대시세 같은 경우는 현재 전세로 보시면 2년이 지났지만 현재 전세로 보시면 1억 한 2,500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임대시세는 월세 1,000에 60만 원 정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격이 메리트가 많은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예상 실투자액을 전세를 놓게 되면 갭으로 하도
1,300만 밖에 형성이 안 돼 있고 이런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1년 다시 지나면 전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 걸 따지시면 실제로 이제 자기 투자금이 거의 없이 매가를 또는 매물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네, 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나왔다는 점 가격 분석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매물로 살펴본 영등포 대림 삼거리역에 위치한 오피스텔 만나봤습니다. 개발 호재부터 매물 분석까지 모두 소개해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두 번째 매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매물 같은 경우 그동안 저희가 수도권 내 매물을 좀 소개해드렸는데 전주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바로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두 번째 매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매물은 수도권이 아닌 전주에 위치한 매물인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요. 전주 한옥마을 내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매물입니다. 위치는 역시 전주 한옥마을 내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약 260.2제곱미터입니다. 개축은 2015년 12월에 완료가 됐고요. 구조는 복층을 포함해 방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10억 원이고요. 월 수익은 월 평균 1,000만 원 이상 된다고 합니다. 실투자액은 대출 금액 5억 원을 감안했을 때 5억 원이 되겠고 이 매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한옥마을 내에 있는 이 넓은 대지의 건물이 좀 특징이라고 하네요. 오늘 두 번째 매물은 이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입지 여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독특한 매물이죠. 사실은 이제 한옥마을에 위치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임대료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물건으로 지금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되겠는데요.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우리 아시는 것처럼 뭐 연 한 1,0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가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주중이나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다 찹니다. 공실이 거의 없이 다 찰 수 있는 매물이게 되겠고요. 연 한 1,000만 원 정도, 월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계속 나는 매물이기 때문에 수익형 매물로는 굉장히 훌륭한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전주 같은 경우는 뭐 전북도청이나 전주시청이 이제 입지해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내용이 많습니다. 뭐 전동성당이라든가 오목대라든가 뭐 경기전이라든가 어진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호재가 또는 여러 가지 볼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한 1년에 한 1,0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오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북대 외에도 한 8개 대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청과 전북도청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주 지역 같은 경우 연간 1,000만 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대한민국 내에서는 이 손에 꼽는 관광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도대체 어떤 관광 명소가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전주 한옥마을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한 번씩은 갔다 오시는 그런 굉장히 이제 유명한 명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 또는 뭐 여름 휴가철 같은 경우는 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또 굉장히 또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요. 실제로도 활성화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명소를 몇 가지만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전주 한옥마을의 명소 중에 이제 전동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성당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또 전동성당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데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조 이성계가 이제 승전 기념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오목대도 또 아주 경치도 좋고 또는 훌륭하게 잘 이제 가꾸어져 있고요. 그래 어쨌든 이런 이제 형태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조 이성계 이제 어진이라고 하죠. 초상화가 이제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기전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또 구경거리 명소로서 또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한옥마을에 이제 또 전주 가명사업지 자체가 올해 5월에 또 착공을 해가지고요. 2018년 내년 10월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또 많이 갖춰져 있어서 관광하시기에 또 즐기시기에 아주 훌륭한 마을로 우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 이 먹거리로도 유명하지만 이 한옥마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요즘은 또 한복 체험이 유명해져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매물 이 게스트하우스가 더 빛을 발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자세한 매물 장점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까요?
네,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주 한옥마을에 내에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이 이제 복층 포함해서는 10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9개인데 복층까지 하면 10개가 되어 있는데요. 10개가 이제 계속 이제 이게 공실 없이 또는 임대가 계속 맞춰지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계절 또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가 존재를 하지 않는, 비수기가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공시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거의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아무래도 또 젊은 층도 또 외국인도 인기가 많고요. 젊은 층에 대한 또 인기도 굉장히 높아서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주 한옥마을 자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꾸준히 지가도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올라가는 이런 지가를 생각하시면 향후에 또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방 구조도 이제 뭐 화면은 지나갔지만 뭐 복층형이나 원룸형이나 온돌형으로 이렇게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임대를 또 놓으시기에 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나오는 것처럼 이제 깔끔한 한옥으로 되어 있고 또 정겨운 인테리어가 갖춰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1박 2일 뭐 이렇게 또 2박 3일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주 한옥마을 내에 있다는 것만으로 상당한 장점을 확보한 두 번째 매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 관광지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다라는 인식이 먼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자세한 가격 분석 좀 도와주시죠. 네. 사실은 이제 가격을 보시면 그렇게 우리가 수익형으로 봤을 때 비싸지가 않습니다. 전체 가격으로 한 매매가는 10억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현재 수익 내용이 아주 참 훌륭합니다. 사실은 훌륭해서 월 평균 수익은 1,000만 원 이상 지금 나고 있고요. 그 다음 방학 기간 중이나 뭐 주중에도 공실이 없습니다.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에 있고요. 수익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상 실투자액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는 대출 5억 원 정도를 예상하신다 그러면 실투자액은 5억 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여러 가지 이제 활용 전략이 가능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관광지의 지가가 지금 꾸준히 계속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런 쪽으로 지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굉장히 넓은 토지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직접 이제 관리하실 때는 고수익 또는 임대 시에도 어떤 고수익을 통한 수요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익형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온 매물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매물로는 전주 한옥마을 내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만나봤습니다. 역시 개발 호재부터 매물 분석까지 모두 도와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렇게 오늘은요. 첫 번째 매물 영등포 대림 삼거리역에 위치한 오피스텔 매물 만나봤고 두 번째 매물로는 전주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매물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화면을 통해서 가져보시죠. 첫 번째 매물부터 다시 정리해봅니다. 영등포 대림 삼거리역 오피스텔 매물이었는데요. 위치는 대림 삼거리역에서 2분 거리 위치해 있고 층수는 지상 2층이지만 실제로는 4층 높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20.80제곱미터, 준공은 2015년 7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분양가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억 3,800만 원입니다. 임대 시세 같은 경우 전세 1억 2,500만 원, 월세라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예상되고요. 따라서 예상되는 실투자액은 전세 기준으로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 이어서 만나봅니다. 전주 한옥마을 내 게스트하우스 매물 만나봤는데요. 위치는 말씀드렸다시피 전주 한옥마을 내 위치해 있고 면적은 약 260.2제곱미터입니다. 개축은 2015년 12월에 완료가 됐고 구조는 복층을 포함해 방 1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10억 원이고요. 월 수익은 월 평균 1,000만 원 이상 된다고 합니다. 실투자액 같은 경우 대출 금액 5억 원을 감안했을 때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매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한옥마을 내 넓은 대지의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희 부동산 콘서트에서는요, 문자와 전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번호부터 말씀드리자면 02866-4362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자 상담 가능합니다. 070-8836-5683번으로 문의 주시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와의 상담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알찬 매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